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이번 장마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여름 폭우 강도와 빈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 위험이 제기됐던 한천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교각 구조물 공사가 한창인 구간에서는 장마 소식에 하천 범람과 토사 유출을 막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하상에 설치된 가도 부분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보이는 자연석을 쌓아놨고 그 상부에는 방수 천막과 야자 매트를 포설하여 위에서부터의 강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됩니다. 중국 내륙과 정체전선에 발달한 저기압이 제주도 부근까지 다가오면서 첫 장맛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전역에 150mm, 산지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는데 내일 오전까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새벽에서 낮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으니 강하고 많은 비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역의 이번 장마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서쪽으로 강하게 확장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수증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여름 장마와 폭우 구름의 위력이 강해지고 출현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예년보다 1에서 1.5도 높아 바다로부터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고 8, 9월에는 태풍까지 겹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4년째 검출되고 있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에서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마약 인식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마약 재활 치료를 돕는 한 통합지원센터. 해마다 필로폰과 대마는 물론 중독성이 더 강한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한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마약 재활 상담을 받은 83명 가운데 센터에 등록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이제 사회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강제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오지만 그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또 이제 치료를 받고자 연계가 되는 율은 조금 낮은 편이죠. 마약을 다시 찾는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445명. 이 가운데 재범률은 60%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주에는 마약 전문 재활 치료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도별로 한 군데씩은 전부 있는데 타시도인 경우에는 치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제주인 경우에는 치료를 원치도 않을 뿐더러 시설도 그렇고 해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마약류의 위험성 등에 관한 국민 인식도는 2020년 78.7점에서 매년 높아졌지만 제주는 83.1점에서 매해 떨어져 재작년 75.5점으로 조사 대상 8개 권역에서 가장 낮습니다. 육지부에는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 훈련 기관이 따로 별도로 지역마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는 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교육 훈련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특히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중이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수치는 분명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의 개발 속도는 물론 어둠의 경로를 타고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개원이 집단 휴진이 이루어진 가운데 제주 지역 동네 병의원 휴진율은 당초 신고보다 3배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동네 병의원 500곳 가운데 67곳이 문을 닫아 휴진율은 13.4%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제주도에 접수된 휴진 신고는 21곳이었습니다. 한편 전국 개원이 휴진율은 14.9%로 5,379곳이 어제 하루 문을 닫았고 대전 지역 휴진율이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시내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시내의 한 번화가. 한 남자아이가 길 옆에 화단에서 바지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옆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있지만 제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이 항의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는 목격담들도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일행이랑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중국인이었고 영어로 당신 지금 뭐하냐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경험도 없었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지난 17일 저녁으로 주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공중화장실 2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무질서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질서 안내문 배포도 하고 현장에서 기동 순찰대를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던 만큼 문제의 행동을 한 일행들이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6개월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10만 5천여 명으로 올해 들어 매달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제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8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양기문 청년위원장과 양혜두 부위원장이 탈당과 함께 개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청년 정치를 펼치는 데 한계를 느껴 당적을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진정한 정치개혁의 씨앗을 제주에서 꽃피우겠다며 8월쯤 제주도당을 창당하고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교육감이 학교 급식실 결혼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제주 급식실 결혼율이 약 60%로 전국 최고에 달했다며 학교 급식실은 채용 공고를 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학교 방학 중에도 급식실 종사자의 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교육청이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노동자들이 최근 드림타워에서 발생했던 화재에도 근무를 명령한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드림타워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카지노 노동자들은 대피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업무 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다며 회사의 대응을 규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